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혹시 지금 신발장에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구두를 기억하십니까? 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나고 가죽은 갈라져서 구두약 아무리 먹여도 광이 나지 않던 그 볼품없는 구두 말입니다. 자식 된 도리로 제발 좀 갖다 버리고 새 것 좀 사 신으시라고 그렇게 타박을 줘도 아직 멀쩡하다. 내 발엔 이게 제일 편하다며 고집스레 그 낡은 신발을 꿰매 신던 아버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한 구두쇠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낡은 구두 한 켤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던 무뚝뚝한 양반, 돈 아까워서 자장면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사 드셨던 우리 시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식들에게 전한 충격적이고도 가슴 시린 진심. 장례식장 소각장에서 그 낡은 구두가 불길 속으로 던져지기 직전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가슴 먹먹한 그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노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구두쇠였습니다. 얼마나 돈을 안 쓰는지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소금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도 선풍기 한 번 트는 법이 없었고 겨울에는 보일러 기름 아깝다고 냉골방에서 두꺼운 내복을 두 겹, 세 겹 껴입고 지냈습니다. 화장실 물도 그냥 내리는 법이 없어서 세수하고 남은 허드렛물을 모아뒀다가 바가지로 퍼서 내리곤 했으니 자식들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하고 궁상맞은 노릇이었습니다. 김노인에게는 이남 일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장성해서 도시에 나가 살고 있었는데 명절 때마다 고향 집에 내려오면 아버지의 그 지독한 절약 정신 때문에 늘 언성을 높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궁상 좀 떨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자식들이 용돈 한 푼 안 주는 불효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화를 내면 김노인은 묵묵부답 그저 허공만 바라보며 담배 한 대를 피워 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들이 제일 부끄러워했던 건 바로 아버지의 구두였습니다. 김노인이 신는 검은색 정장 구두는 말이 구두지 거의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뒷굽은 닳고 닳아 비스듬하게 깎여 있었고 앞코는 다 까져서 희끗희끗한 가죽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노인은 그 구두를 10년이 넘도록 신었습니다. 밑창이 떨어지면 본드로 붙이고 실밥이 터지면 구두방에 가서 꿰매 신었습니다. 막내딸 영숙이가 보다 못해 백화점에서 비싼 메이커 구두를 사다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 헌 구두 좀 버려. 내 결혼식 상견례 때도 그 신발 신고 올 거야? 창피해 죽겠어 진짜. 딸의 투정에도 김노인은 새 구두를 신발장 깊숙이 넣어두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새 신발은 발이 아파서 못 신는다. 그리고 이 구두가 내 발 모양에 딱 맞춰져서 얼마나 편한지 니들이 아냐? 그럴 때마다 자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돈이 아까워서 새 것을 신는 게 싫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밭에 나가 일하던 김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깊어진 뒤였습니다. 어르신이 통증을 꽤 오랫동안 참으셨을 텐데 가족분들은 모르셨나요? 의사의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비 아깝다고 감기약 한 번 안 사 드시던 아버지였으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도 미련하게 참으셨던 겁니다. 김노인은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더 버티다가 어느 고요한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유언 한마디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살아생전 따뜻한 밥 한 끼,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해드렸다는 자식들의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돈 한 푼 못 써보고 가는 아버지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허무해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텅 빈 안방에는 쾌쾌한 냄새와 함께 아버지가 쓰던 낡은 물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네이, 다 떨어진 양말,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돋보기 안경,
자식들은 물건을 하나하나 집어들 때마다 가슴을 쳤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실걸 왜 그렇게 악착같이 구셨어요? 아버지. 큰아들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옷가지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 신발장에 다다랐을 때 막내딸 영숙이의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한 낡은 구두였습니다.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가죽이 다 갈라진 그 검은 구두. 아버지가 쓰러지던 그날도 신고 나갔다가 응급실에서 벗겨져 비닐봉지에 담겨 돌아온 그 신발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그 구두를 보자마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거 아끼다가 병원도 안 가고. 영숙이는 홧김에 구두를 집어들고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독했던 가난과 공상을 저 구두와 함께 다 태워서 하늘로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수가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신던 건데. 큰오빠가 말렸지만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워야 해. 아빠 저승 가실 때는 제발 새 신발 신고 가시라고. 이거 다 태워버릴 거야. 영숙이는 눈물을 훔치며 불타오르는 드럼통 안으로 구두 한 짝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두를 쥔 영숙이의 손끝에 뭔가 묵직하고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냥 낡은 신발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안창, 그러니까 발바닥에 닿는 깔창 부분이 묘하게 두툼하고 딱딱했습니다. 잠깐만. 영숙이는 던지려던 손을 멈추고 구두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가죽 깔창이 보였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영숙이는 손가락을 집어넣어 억지로 깔창을 뜯어냈습니다. 본드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줄 알았던 깔창은 의외로 쑥하고 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이와 자식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깔창을 드러냈자 그 밑바닥, 그러니까 구두의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신문지도 휴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심지어는 지금은 잘 쓰지도 않는 국권 지폐들까지. 땀에 젖어 눅눅해지고 발냄새가 배어 쿰쿰한 냄새가 나는 지폐 뭉치들이 구두 한 짝에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놀란 영숙이가 나머지 한쪽 구두의 깔창도 뜯어냈습니다. 거기서도 어김없이 돈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자식들은 모닥불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 돈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표본이 꽤 큰 돈이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500만 원은 촉히 넘는 거금.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 많은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이 냄새나고 더러운 구두 밑창에 숨겨두셨던 걸까요? 돈뭉치 사이에서 꼬깃꼬깃 접힌 찢어진 달력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 배우지 못해 맞춤법도 틀리고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아버지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노안 때문에 침침한 눈을 비비며 꾹꾹 눌러 썼을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우리 막내 영숙이 보아라. 영숙아, 아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내가 시집갈 때 해갈 혼수 하나 제대로 못해줄까봐 그게 늘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다. 큰놈, 작은놈 대학 보낸다고 논 팔고 소 팔고 나니 막상 우리 막내딸 시집 보낼 미천이 없더구나. 내가 저번에 집에 와서 아빠는 나 결혼하는 거 관심도 없냐고 울고 갔을 때 내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다. 말은 안 했지만 아비가 왜 걱정이 없었겠냐. 그래서 틈틈이 모았다. 장날에 버스 안 타고 걸어다니고 막걸리 한 잔 안 사 먹고 모았다. 은행에 넣으면 혹여나 내가 급한 마음에 찾아서 쓸까봐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내 발밑에 깔고 다녔다. 이 돈이면 남들만큼 번듯하게는 못해도 냉장고 하나는 좋은 걸로 살 수 있을 게다. 영수가, 내 딸아. 부디 좋은 서방 만나서 아비처럼 지질이 궁상 떨지 말고 따뜻한 밥 해먹고 잘 살아라. 새 구두는 이 아비 죽으면 그때 신겨다오. 나는 이 헌 구두가 제일 좋다. 너희들을 위해 땀 흘리며 걸어온 내 인생이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쪽지를 다 읽은 영숙이는 그 자리에서 아빠 하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땅바닥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그 낡은 구두를 고집했는지, 왜 새 구두를 사줘도 거들떠보지 않았는지,
발이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구두 안에는 막내딸을 시집 보낼 아버지의 꿈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밟고 다니는 그 깔창 밑에 딸을 위한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행복한 미래가 깔려 있었기에 아버지는 그 불편하고 냄새나는 구두를 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십리길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전해지던 그 돈뭉치의 느낌. 아버지는 걸을 때마다 발이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셨을 겁니다. 이만큼 모였다.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우리 영숙이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당신의 발바닥이 지시겨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궁상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희생이었습니다. 화장실 물을 아끼고 내복을 껴입고 반찬 투정 없이 물 마른 밥을 드셨던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주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구두에 밴 아버지의 발냄새가, 그 땀 냄새가 세상 어떤 향기보다 더 진한 사랑의 향기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제발 좀 버리라고, 창피하다고. 우리가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 그날 밤 자식들은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닦고 광을 내서 아버지가 평소 아끼시던 자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두에서 나온 돈 500만 원. 영숙이는 그 돈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냉장고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 냉장고는 영숙이의 신혼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로 남은 어머니의 부엌에 놓였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아빠가 엄마 고생하지 말라고 제일 좋은 걸로 사주고 가신 거야. 영숙이의 말에 어머니는 냉장고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아버지들은 참 바보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로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꽁꽁 숨겨두고 가슴으로만 말합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낡은 구두를 신고 걷고 또 걸으셨던 아버지. 당신의 발바닥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이는 동안 자식들의 발에는 예쁜 꽃신을 신겨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우리는 그 깊은 속내를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혹시 뒤축이 다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자식들 앞에서는 난 괜찮다, 난 이게 편하다며 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에는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쑥스럽다면 문자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신발 편하세요? 발 안 아프세요? 그 짧은 안부 한마디에 아버지는 아마 구두 밑창에 숨겨둔 돈뭉치를 확인한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아버지를 떠나보낸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속으로나마 불러보세요. 당신이 남겨주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의 낡은 구두가 닦아놓은 그 길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낡은 구두였지만 자식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던 김노인의 구두. 그 구두 속에 담긴 500만 원의 기적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였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돈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생전에 못 신어보신 푹신하고 좋은 새 구두 신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